자, 기하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 정의를 알아보고 모다동간 형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각이에요, 각. 각이 뭐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 우리가 선분이라는 것은 직선은 무한대로 가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무한대, 이쪽으로 무한대. 선분은 이렇게 한 방향만 가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는 요 도형, 요 그림 모양, 요거를 각이라고 하고 어, 이게 서양에서는 구분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이 각이라는 말과 각도라는 말을 구분을 원래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같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도형 이름 있죠? 요 도형. 요건 뭐라고 불러요?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요 도형은 뭐라고 부른다?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해요. 그래서 각하고 각도. 이것도 뭐다 동관이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요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요것도 각이죠.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이니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전부 다 각이죠. 또는 벌어진 정도를 각도. 근데 이제 별로 구분 안 하고 뭐 각이 각도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에서는. 자, 그래서 요 영어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평각이라는 건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이렇게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자, 한 점에서 이렇게 되는 게 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쭉 이게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이야. 예, 그랬을 때 요것도 각이죠, 일종의. 근데 요 각을 우리가 평각이라고 합니다. 평각. 그래서 평각은 몇 도니? 그럼 평각의 벌어진 정도는 180도죠. 기억하세요. 평각이란 말과 180도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직각은 평각의 절반을 말해요. 평각, 요 180도의 절반이 직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회상 노트 갔을 때 안 보고 나와야 돼요. 각이 뭐지? 안 되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각도가 뭐지? 자, 그 다음에 평각이 뭐지? 그 다음에 직각이 뭐지? 가셔야 됩니다. 안 되면 다시 앞에를 보세요. 각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이고 이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했고 평각은 일직선으로 만나는 일직선이 되는 두 선분이 일직선인 이 두 선분이 일직선인 각을 평각이라고 했고 직각은 평각의 절반. 요거는 2분의 평각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완전히 정의였고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막곡지각이 있고 억각이 있고 동의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막곡지각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각이 보이죠? 각이. 요런 각이 보이죠?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의 관계를 막곡지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 A의 막곡지각은 B가 되는 거고 C의 막곡지각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막곡지각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곡지각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A와 D구, B와 C구, H와 G구, F와 E겠죠. 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억각하고 동의각 관계는 조금 관계가 복잡할 수 있어요. 인지 능력이 특히 관계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막곡지각은 이렇게 두 직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억각이나 동의각은요. 어떤 두 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분과 만나는 한 선분에 의해서 억각도 정의가 되고 동의각도 정의가 돼요. 자, 일단 억각부터 정의해 볼게요. 자, 요 두 선분이 요 직선이 요 직선과 만날 때 억각은 뭐냐면요. 자, 어, 선분 LM의 억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L과 M이 마주보는 쪽 있죠. 이 마주보는 쪽에서 각이 몇 개가 발생하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발생하죠. 그 중에서 엇갈린 각. 그러니까 요곳의 억각이 뭐냐면 엇갈려서 요각을 억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각하고 억각이 뭐겠어요? 요각을 억각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L과 M에 대해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억각은 C의 억각은 F가 되겠고 D의 억각은 H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의각 해볼게요. 동의각은 어떻게 되냐면 억각의 막곡지각을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억각의 막곡지각, 억각의 막곡지각을 동의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것의 동의각이 뭐니 그러면 억각이 얘죠? 그럼 이것의 다시 막곡지각이 얘지. 그래서 이것하고 이 각이 같다는 게 아닙니다. 같을 때는 이게 두 개가 LM이 평행할 때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동의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의 동의각이 뭐니 그러면 이거라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의 동의각은 얘가 되겠죠. 뭐냐면 이것의 억각의 막곡지각이니까. 한 번에 보세요. 요거의 동의각은 요각, 요거의 동의각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의 동의각은 요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여기서 한번 동의각을 연습해 보면, 자, 요거의 동의각은 요거죠. 요거의 동의각은 요거고, 요거의 동의각은 요거고, 요거의 동의각은 요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거고, 2번이나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안 되면 지금 1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답을 얘기할까요? 뭐 답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풀어보세요. 동의각 관계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요거의 동의각은 요게 되겠죠? 그죠? 요게 억각이고, 요거하고 요건 억각이고, 요거와 요거는 막곡지각이고, 요거하고 요건 동의각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그 모다동관으로. 그리고 안 보고 역시 한번 해보세요. 뭐 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A, B, C, D라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포인팅 해가지고 자 일단 억각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막곡지각도 해볼까? 요거가 서로 막곡지각 관계죠. 자 그다음 억각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서로 억각 관계고, 동의각은 요거 그쵸? 그다음 요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른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여러 개로 그려봐서 막곡지각, 억각, 동의각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각도, 그 다음에 평각, 직각, 그 다음에 막곡지각, 동의각, 억각, 이것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어요. 자, 요번에는 이제 이 평행선과 억각, 동의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공리니까 증명은 필요 없고 받아들여서 유클리드 공리예요. 공리를 약간 변형시킨 거긴 한데 공리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두 직선 LM이 평행하면은 억각도 같고 동의각도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 평행하다라는 것의 정의는요, 두 직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면기하에선 이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비유클리드 기하곤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행하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으로 대충 이렇게 평행하네? 이게 아닙니다. 평행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 어떤 이 직선, 뭐 여기에 뭐 직선 아무가 이렇게 그도 되고 이렇게 그도 되고 그랬을 때 뭐가 같다? 억각이 같다. 그러니까 요각하고 요각 같은 거예요. 그러면 평행한 거야. 그제서야. 알겠죠? 또는 동의각이 같아.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 동의각이죠. 요거는. 그러면 평행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동의각, 억각이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게 F하고 G하고 같을 거고, A하고 D하고 같을 거고, G하고 H하고 같을 겁니다. 앞에 강의하고 차이점은 얘하고 얘를 동의각이라고 한다는 거고, 평행하면 이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예. 그리고 거꾸로도 갑니다. 자, 평행하면 억각 동의각이 같은데, 만약에, 자, 평행해요, 이게. 평행하다는 어떤 조건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선을 어떻게 긋든, 이렇게 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어도, 이게 지금 평각의 절반으로 걷다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죠. 이게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억각 관계죠. 또는 요거하고 요건 무슨 관계예요? 동의각 관계죠. 예, 같다는 거예요. 평행하면. 자, 그리고 그림이 나중에 그 막 그리다 보면 왜곡되거나 특히 공간 도형에서는 평행하게 안 보일 때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더라도 선이 이렇게 가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고 조건에서 나오면 이 두 직선은 뭐 한 거예요? 평행한 겁니다.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박스를 쭉
F하고 G하고 같으면 F하고 G하고 같으면 이게 서로 뭐가 같은 겁니까? 억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L과 M이 평행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는 뭐 L과 M이 평행하다 쓰시고 이거는 다른 각도 막 같겠지. 같은 거 동의각, 억각 다 찾아가지고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 뭐가 같아. 여러분이 억각을 생각하든 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 그럼 아, 얘하고 얘는 서로 평행하구나. 그쵸? 아니면은 뭐 동의각으로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렇게 걷어. 근데 어쨌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 그러면 아, 얘하고 얘가 평행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직선이 평행해. 평행하다고 조건이 나왔어요. 얘하고 얘가 어쨌든 평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딱 긋든 간에 평행하니까 요게 요거하고 같고 요게 요거하고 같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고 뭐 같은 거 우리가 포인팅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연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앞에 거가 전부 다 이제 또 공부가 돼요. 그러면서 증명도 좀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사용법부터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또는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 요 용어를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이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백각형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을 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이런 거를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내각이라고 해요. 내각 어렵지 않죠? 이런 거를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요런 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내각이라고 합니다. 자, 외각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외각은 자, 내각이 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으로 이루어진 안쪽에 있는 각도를 내각이라고 하는 거죠. 외각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선분 둘 중에서요. 하나 선택하세요.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 얘를 선택했다면 나머지 각은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이 되죠. 요게 바로 외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선택했어. 얘를 선택하면 이걸 연장해야 되지. 근데 요것도 그러니까 뭐가 돼요? 외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다각형이 있으면 요걸 요렇게 연장을 하면 요게 내각이에요. 근데 요것도 내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막곡지각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했으니까 이 각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를 연장했죠? 그럼 얘가 될 수도 있고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연장하면 얘가 되는 건데 요런 각을 뭐라고 한다? 요쪽하고 요쪽에 있는 각을 외각, 요쪽하고 요쪽에 있는 각을 내각. 그래서 어쨌든 보통은 요걸 내각이라고 합니다. 외각은 요거 두 개 다 외각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보셔야 돼요? 예,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당장은 회상 노트로 가서 내각이 뭔지 외각이 뭔지 그림 그리면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각형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사용법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할 게 뭐냐면 요 내용이거든요.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 내용이에요. 일단 사용법을 연습하고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내각이 몇 개 보여요? 세 개가 보이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겠습니다. 자, 요걸 고를게요. 근데 삼각형의 한 외곽은 그랬습니다. 자, 외곽을 골라야겠지? 자, 외곽도 3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 골라볼게요.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연장을 했어. 그럼 요게 외곽이죠. 그러면 요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겠습니다. 도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생각할게요. 그럼 삼각형의 한 외곽은 요 외곽에 이웃하는 내각이 A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은 거예요. 이게 B 플러스 C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얘를 만약에 내가 연장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요것도 얼마가 돼요? B 플러스 C가 되죠?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죠? 그러니까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선 그어도 여기가 얼마야? 보자마자 A 플러스 B.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얼마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A 플러스 B.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할 수 있겠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이런 식으로 일단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하면 요 3번하고 4번도 채울 수가 있겠죠? 그쵸? 예, 여기서 보시면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요게 내각이고 요거를 선택을 했고 요 선분을 연장을 했죠. 그럼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같으니까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150도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요게 평각이니까 180도죠. 그러니까 30도라고 해도 되고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요것도 이따 설명할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이게 안 보고 할 거는 뭐냐면 자, 삼각형이 있어. 근데 이각 플러스 이각 플러스 이각은 몇 도다? 평각과 같다. 180도와 같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각은 이각 플러스 이각. 뭐라고 쓸 필요도 없어요. 포인팅만 하면 됩니다. 이각은 이각 플러스 이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다동간해서 여러 가지 삼각형일 때 다 할 수 있어야겠죠. 요각은 요각 플러스 요각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박스 메꿔 보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볼게요. 두 가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자, 두 개를 그릴게요. 이쪽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까봐 그런 건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요렇게 했죠? 그러면 요걸 C라고 했을 때 내가 증명해야 될 거는 C는 A 플러스 B다. 이 도는 생각했습니다.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과 같다니까 요거를 증명하면 되겠죠. 증명이 어려운 사람은 일단은 그냥 가장 쉬운 하지만 의미는 있는 최소 단위의 그냥 모다동간만 연습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뭐 PQR 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뭐 PQR까지는 필요 없겠다. 여기 C죠. 그럼 C가 P 플러스 R인 거를 증명하면 되겠죠. 똑같은 걸 증명하지 말고 다른 형태로 모다동간 형태로 증명해 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질문하세요. 질문 게시판에다가. 자, 저는 이쪽을 증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요런 걸 증명하고 이게 안 되면 또 막 그려서 증명해 보셔야 진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 요걸 증명해 볼 텐데 요 점에서 요 선에 평행한 선분을 긋는 거예요. 요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외곽이 있는 요 점에서 당연히 요거에 평행한 선분을 그어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관계가 똑같죠. 이쪽에다 평행선을 딱 긋는 거지. 자,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선하고 이 선이 평행하니까 동의각도 같고 억각도 같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면 당연히 이 각하고 이 각 같죠. 평행하면 억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이세요? 요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요각이 B면 여기도 B가 되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평행하면 우리가 동의각이 같죠? 자, 이렇게 평행하면 잡았을 때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요. 보여야 돼요, 이게. 평행하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니까 선이 이렇게 가죠, 이번에는. 그럼 요각이 A면 요각도 A죠. 그래서 C는 A 플러스 B가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다양하게 해야 실질적으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각도를 뭐 여기서 이 각이 Q 플러스 R이라고 놓고 여기가 뭐 D라고 놓으면 D가 Q 플러스 R이라고 놓고 증명해 본다든가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회상을 하실 분들은 자, 공부 뭐 했어요? 삼각형이 있으면 자, 모다동간으로 다르게 하세요. 한 외곽은 이각 플러스 이각. 뭐 이게 되고 이거 플러스 이거는 180도. 평각과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증명도 해 보는 거죠. 뭐 여기서 평행하게 딱 거서 이 각은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억각이니까 요각이 별이면 요각이 별. 그 다음 동의각이니까 여기가 달이면 여기가 달. 그래서 여기는 별 플러스 달이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도 증명이 된 거죠, 사실은. 왜냐면 여기를 별이라고 놓고 여기 달이라고 놓고
여기를 별이라고 놓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놓을게요. 그럼 조금 아까 증명한 게 뭐예요? 여기가 별이고 여기가 달이죠. 그럼 별 플러스 달 플러스 동그라미가 바로 별 플러스 달 플러스 동그라미에서 요각이 되는 거죠. 근데 요각이 뭐예요? 평각이죠. 그러니까 180도인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다. 여기까지 증명이 된 겁니다.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대응각, 대응변을 공부해 볼 텐데 이거 나중에 합동이나 닮음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쉽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 삼각형 ABC 보이죠? 그럼 A 그럼 이거 각 말합니다. 각. 요 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A의 대응변이 요게 되는 거죠. BC. 그쵸?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요 각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게 대응변이 요거지. 자, 변부터 잡아볼까요? 요 변이 있어. 대응각이 어디죠?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각을 딱 잡았지? 그럼 변을 보시고 대응변입니다. 변을 보셨죠? 그러면 대응각을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형태에서 한번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변 AC의 대응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AC의 대응각은 자,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각 D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 D라고 보셔도 되고 CDA가 되겠죠. 요걸 말해도 되고, 아니면 이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AC의 대응각이 B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포인팅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쓰긴 쓰시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 각 B가 있다. 요게 있어요. 대응변이 요거일 수도 있고 요 삼각형에서 그런 거죠. 요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B. AB면 요거죠. AB면 요거죠. 그럼 대응각이 요거거나 요거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모다동관. 자, 안 보고 모다동관으로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리고 둔각이든 예각이든 뭐 이렇게 해서 요 각이 있으면 뭐 대응변. 그죠? 그 다음에 요 변이 있으면 요게 대응각.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도 이 네 문자를 연습을 하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요걸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읽고요. 요 쓰는 연습도 하십시오. 자, 감마라고 읽고, 그 다음에 세타라고 읽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한번 안 보고 한 번만 연습하세요. 또 잊어버리더라도.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사용법을 모다동관으로 설명한 다음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은 할 수 있으면 좋고, 할 수 없으면 끝까지 가서 뭔가 수학 시력을 좀 키우고 증명 내용을 보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데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같을 등이에요. 같은 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다. 그러면 요 변에 자 대응각 대응변으로 그랬죠. 변으로 뭐라고 그랬죠? 요것의 대응각과 요 변의 대응각 이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역도 성립해요. 삼각형이 있는데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요거의 대응변과 요거의 대응변,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다는 겁니다. 쭉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사용법을. 자, 그리고 이제 안 보고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서 모다동관으로 다른 형태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보이면 문제를 못 풀더라도 아, 내가 이걸 못 봤구나라는 게 자꾸 보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강화가 될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보기가. 굉장히 다양한 코스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정삼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정삼각형은 이 말로 만약 이름을 붙이면 3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죠? 정삼각형의 정의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일이 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면 자, A 같으니까 세타죠. 그리고 다시 요것도 이등변이잖아. 요것도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세타면 요 A의 대응변,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평각 180도가 같으니까 3세타가 180도여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요 세타가 6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각은 60도다라는 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자, 증명할 때 그 교과서 방식으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 교과서 방식이 왜 순환 논리고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할 거예요. 교과서에 나온 방식이 사실은 증명으로서의 가치를 좀 상실한다. 근데 그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지금 교육과정이 그렇다. 그거는 다음 교육과정에 다음 6번에서 좀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기하곤론에서는 이렇게 증명 안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교과서에서 증명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삼각형이 있죠? 자,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A예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지 몰라. 그런데 내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 것을 증명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증명할 거예요. 도는 생각했습니다. 원래 여기 각도 이렇게 도도 붙여야 되는데 생각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뭘 사용하냐면 SAS 합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SAS 합동. 뭐 정확하게는 여기 각이 있으면 요 각을 우리가 2등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각하고 같게끔 요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기하곤론에선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 그냥 사용할 거예요. 요거 각을 2등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SAS 합동이라는 우리가 개념인데 두 삼각형이 있죠? 두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뜻이 사이드 앵글 사이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앵글 사이드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사이드죠. 변 앵글 각이죠. 사이드 같다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합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를 겹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B의 대응각 요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 A의 대응각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도 베타.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세타의 대응변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도 C다. 그죠? 조건은 요겁니다. 예. 사이드 앵글 사이드 이렇게. 자, 요걸 이용해서 요 알파하고 베타가 같음을 보여볼게요. 자, 첫 번째 걸 사용하면 요 각을 요렇게 2등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할 때는 이걸로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A구, 여기가 A구. 그쵸? 예,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알파하고 베타가 같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요걸 보고 요걸 증명하는 똑같은 거 증명하는 건 소용없어요. 자, 각을 이렇게 2등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각이 같다는 거지. 요렇게 선을 내리면 요걸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보시면 AXB죠. 그죠? 근데 요것도 뭐가 돼요? AXB가 되죠.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그냥 포인팅을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에서 B의 대응각이 알파면 요 삼각형에서 B의 대응각도 알파죠. 그러니까 요게 알파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가 증명이 된 거죠. 자, 반드시 이걸 사용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사용돼서 증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사용돼서 문제가 풀리거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작동을 하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굉장히 등급이 높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으로도 설명해야죠. 지울게요. 역으로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두 삼각형이 있는데 아니죠. 두 삼각형이 아니죠. 한 삼각형이 있죠. 자, 그런데 요각하고요. 요각이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대응변이죠. A, B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데 증명을 해서 A하고 B하고 같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요건 사용할 때 뭘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르게 그려서 하세요. 증명할 때는 그러니까 알파하고 여기 알파 같아야지. 여기 같은 거예요. 예, 같을 때 A하고 B가 같음을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다르게 증명해 보세요. 해볼 사람은. 자, 첫 번째는 각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등분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ASA 합동인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뜻은 각 두 개죠? 그러니까 각이 두 개가 일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항상 180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 앵글, 두 각이 같다라는 것은 사실은 몇 각이 같다는 겁니까? 세 각 다 같다는 거죠. 이해되죠?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여기를 x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x하고 여기를 y라고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y가 같아야 되니까, 왜냐면 둘 다 180도니까 알파 베타가 사라지니까 x와 y 같으니까 다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하나가 뭐가 같아야 되냐면요. 사이드 하나가 뭐가 같아야 되냐면 같은 각에 대한 대응 변입니다. 아까 각과 변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a라고 주어졌죠.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a면 베타의 대응변이니까 베타의 대응변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도 같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모다동간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같다. 여기가 a다. 그럼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사이드가. 요 사이드가 요 표시 안 된 각이니까 여기가 같은 거죠. 그래야 합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수학은 100% 성립할 때 성립한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a인데 여기가 a야. 그럼 이 두 삼각형 뭐예요? 합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베타의 대응변이고 여기는 다른 각의 대응변이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합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합동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같은 각, 자, 삼각형의 두 각과 같은 각의 대응변이 같은 게 바로 앵글 두 개에다가 사이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 이렇게 가겠죠. 그럼 합동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합동이겠어요? 당연히 각과 변으로 보는 겁니다. a의 대응변하고 여기도 a의 대응변 같겠죠. 그 다음에 알파의 대응변이 여기가 만약에 b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의 대응변이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베타의 대응변이 만약 c라고 하면 여기도 베타의 대응변이 c가 되는 겁니다. 각과 변의 형태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각이 알파고 요 각도 알파입니다. 각이 같죠? 알파. 자, 그랬을 때 a와 b가 왜 같으냐 그러면 일단 각을 이등분합니다. 각을 이등분 요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가 각이 같다는 거예요. 각을 이등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요 삼각형 보세요. 알파 x 표시 안 된 거. 그 다음에 표시 안 된 각의 대응변이 a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x 그 다음에 표시 안 된 각의 대응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ASA 합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각은 두 개 같지. X알파. 그 다음에 여기 알파의 대응변이 얘죠. C. 자,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알파의 대응변이 C죠. 그래서 같은 각에 대한 대응변이 같으니까 합동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알파 X고 표시 안 된 각이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니까 요 표시 안 된 각의 대응변인 A와 B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ASA 합동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당연히 회상 노트에다가 뭐뭐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 두 가지 방향 할 수 있겠죠? 뭐 이변하고 이변이 같아. 그럼 어디예요, 각이? 여기하고 여기 같은 거죠. 모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모양은 되게 막 왜곡되기 때문에 같은 변에 대한 대응 각이 같다라고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각을 또 두 개를 갖다고 놓겠죠? 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대응변으로 해서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공부해야 되겠어요? SAS 합동이 뭔지 설명하셔야 돼요. 삼각형 두 개 놓고 조건이 뭐고 결론이 뭐고, 그 다음에 ASA 합동이 뭔지 조건이 뭐고 결론이 뭐고 하셔야 되겠죠. 설명 못하면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요것에 의해서, 근데 요거는 지금 힘든 사람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요것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우리가 각이 있으면 각의 정의가 뭐였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 요런 게 각이었죠. 요 각을 이등분할 수 있었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해 보는 거지. 그죠? 요거 증명해 보고 요것도 증명해 보고.
사용법하고 증명이 다른 겁니다. 그 구분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상 노트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특강인데 좀 잘 따라오는 학생들만 공부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어떤 수학 시험에 한해서는 이 정도 논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그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 요거 증명을 했었죠. 근데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처음에 자, 여기 A고 여기가 A다. 자, 그럼 여기 이각하고 여기 대응각하고 대응각이 같다. 요걸 우리가 증명할 때 처음에 요 각이죠, 이게 각. 요 각을 요렇게 이등분했죠. 그쵸? 근데 각을 이등분을 하는 걸 사용해서 일종의 예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을 이등분하려면, 이 각을 이등분하려면 SSS 합동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요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전부 다. SSS 합동을 또 증명하려면 다시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으면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대응각이 같다. 요걸 사용해야 됩니다. 요걸 증명하려면 또 요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과서의 증명은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은 증명이에요.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서는 이렇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걸 순환 논리라고 하는데, 보시면 항상 수학은 어떤 걸 증명할 때 이게 아닌 거, 자, A를 증명하려면 A가 아닌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쵸? 뭐 B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들, 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아닌 것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얘가 아닌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근데 얘를 또 설명하려니까 원래 얘에 의해 설명이 돼. 이러면 이걸 순환 논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증명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을 찾는다고 합시다. 근데 병원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어떤 편의점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편의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야. 그 편의점의 위치도. 그랬더니 어느 은행 옆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어딘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은행은 어떤 병원 옆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의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럼 이렇게 순환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수학적으로 안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런 순환 논리에 맞춰가지고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하학 원론에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로 시작을 해서 여기 AA고 여기 알파 베타면 알파하고 베타는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걸 증명할 때 뭐를 사용했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사용했죠. 그래서 어떤 각이 있으면,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을 우리가 각이라고 했지. 요걸 이등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요게 사용되는 게 뭐냐면, 여기 사용되는 게 각의 이등분선. 뭐가 사용되냐면, 자, 이게 아닌 것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SSS 합동이고요. 요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걸 증명하려면 다시 얘를 써야 되거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원의 정의하고 공리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1번에 있는 건데 조금 이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어떤 한 변이 있으면 이게 선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있죠. 세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 요 세 개를 사용을 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항상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의 정의는 뭐냐면 한 점에서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이 컴파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 점에서, 그러니까 요 점들 되게 많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다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A면 이거 다 A라는 거예요. 어디를 잡아도. 그래서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원의 공리는 뭐냐면 어떤 점이 있죠. 그럼 이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 즉 원을 만들 수 있다. 항상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아니 컴파스로 만들 수 있잖아. 아니에요. 그건 물리 쪽에서 가능한 거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몰라. 근데 만들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만들 수 있지를 이런 식으로 각을 어떻게 이등분할 수 있지처럼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개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 요 길이를 아무 데나 잡을 수 있겠죠. 뭐 A든 B든 뭐 일로 잡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어쨌든 요 길이를 잡아요. 그리고 요 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 수 있죠. 공리에 의해서 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원을 만들었다고 치면 원의 정의에 의해서 요 점에서 거리가 여기가 A면 여기도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공리입니다. 점과 점은 한 선분으로 연결할 수 있다. 두 선분 아니야? 즉, 한 선분? 두 선분 아니야? 예. 하여튼 이것도 받아들여라. 공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점점 있죠. 점점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요것에 의해서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B고 여기도 B예요. 이게 유클리드 기하고론 1번에서 증명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 내용은. 자, 그러면 또 점과 점은 선분으로 연결할 수 있죠. 점과 점은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선분을, 요 길이를 C라고 보시면요. SSS 합동이 뭐냐면 두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A, B, C야. 사이드예요. A, B, C.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합동이다. 그래서 C의 대응각이 같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SSS 합동이라는 삼각형이 보입니까? 보이죠? 여기 A, B, C, A, B, C니까 합동이고 B의 대응각과 여기 B의 대응각이 같으니까 요 X하고 Y가 같으니까 요게 요 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각의 이등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SSS 합동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증명할 수 없는 걸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공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리. 이런 거 공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그 학문의 특징은 사실상은 수학 시험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진짜 수학의 특징은 다른 학문하고 다르게 다른 과목은 막 다 이해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이해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증명을 못 해. 근데 다른 과목하고 되게 특징인 게 다른 과목은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수학은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게 유클리드 기하 원론 같은 경우는 10개의 공리. 아, 이건 내가 설명 못 해. 그런 것들을 상정을 하고 가는 게 진짜 수학이에요. 자, 그래서 SS 합동 같은 경우도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은 각이 같아 라고 공리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근데 공리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설명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이것도 설명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마 수학자들이.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논리적으로는 생각이라는 게.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늘린다, 줄인다? 줄인다, 수학은. 최대한 줄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SSS 합동도 공리로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공리야 받아들여. 근데 그 공리, 즉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줄이고 싶은 게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하는데 요걸 증명할 때 요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순환 논리로 빠지는 겁니다.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여기 A, 뭐 B, C라고 하고 여기 두 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 A, B, C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리고 요게 합동인 걸 보일 때
자, SSS죠. 그럴 때 각이 전부 다 같으면 되겠죠. 근데 합동일 때 뭘 보이냐면 SAS 합동. 앞에서 배웠죠. 사이드 앵글 사이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자, 요게 주로 사용이 돼요.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요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도는 생각했어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A, 알파, B. 여기도 A, 요 알파죠. 같다고 하면 B니까 SAS 합동으로 SSS여도 합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같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같다라고 우리가 보일 거냐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다르다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공리인데 다르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비교했을 때 베타가 크거나 알파하고 베타하고 비교했을 때 알파가 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요거만 해보겠습니다. 뭐 똑같은 논리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하고 모순이 나올 거예요. 모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왜 말이 안 되지? 가정이 틀렸어. 알파하고 베타하고 다르다라는 가정이 틀렸어. 그래서 같다. 같으면 SAS야. 그러니까 합동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알파하고 베타하고 했을 때 베타가 더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점에서 베타라는 이 각이 더 크니까 작은 각 요만큼에서 자, 요게 베타예요. 요게 알파입니다. 알파만큼에서 요렇게 요 A만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겠죠. 요게 A라고 쳐봐. 요렇게. 조금 더 갑시다. 요렇게. 자, 요게 알파고 A만큼 얘랑 같은 선분의 길이를 그을 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 증명해야 되는 건데 이게 3번, 4번인데 유클리드 기하원론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요게 C입니다. 요게. 자, 긋고 여기랑 똑같은 길이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가정이 틀렸다는 걸 보이는 건데 자, 요 점과 점을 이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점과 점이 있으면 이렇게 선분으로 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이어요. 요렇게 이으면 내가 여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요 각이 뭐냐면 점 플러스 x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 AA. 그쵸? 그러면 요 A의 대응각이 점 플러스 x면 요 A의 대응각인 여기도 점 플러스 x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내가 여기를 세모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또 보이죠. C, 여기도 C잖아. 그쵸? 여기 C였죠? 그러면 여기 C의 대응각이 뭐예요? X하고 여기 C의 대응각이 뭐예요? X 플러스 점 플러스 세모죠. X 플러스 점 플러스 세모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모순이죠. 왜냐면 여기 X에다가 어떤 걸 더했기 때문에 X 플러스 점 플러스 세모 하면은 점 세모가 더해진 것이 더 크게 돼 있어요. 같으면서 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순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네, 이거. 이게 어떻게 같아, 이거하고 이게.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처음에 가정했던 알파하고 베타가 다르다라는 게 기각이 돼요. 이거 틀렸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틀렸으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이것도 사실 보여야 되는 건데 똑같은 구조로 되니까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요게 베타였죠? 요 삼각형에서 요게 알파지. 근데 요거하고 요게 같으니까 SAS 합동으로 두 개는 합동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돼요. 기하원론에서.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각을 이등분 이렇게 하는 게. 각을 이등분하면 얘를 증명하려면 SSS 합동이 필요하고 SSS 합동을 증명하려니 다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원론에선 이렇게 증명을 안 한다. 자, 그래서 뭐 기하원론 방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나중에 이 기하원론 증명을 해볼 사람들은 이게 1번부터 잘 가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을 정말로 순서대로 배우고 싶으면 교재는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이 맞다. 지금 교재는 여러분이 뭐 갑자기 초등학교 하다가 갑자기 뭐 고등학교 하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를 하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기회가 있으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한번 증명을 순서대로 예 이게 아마 다섯 번째 증명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 네 개를 또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좀 퍼펙트한 느낌을 받아서 지금 증명하는 것보다는 순서대로 해서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증명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수학 시험하고는 뭐 관련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이거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도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주각이라는 것도 나오고 중심각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성질도 나오는데 봅시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요거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예를 들어서 A예요. 근데 나도 A야.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이런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원주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에 어떤 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점들이 무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원이 됐구나. 그리고 거리는 전부 다 같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거리 다 같다. 그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죠. 그리고 원 위에 무수한 점이 있어요. 그 중에 아무 점이나 잡아요. 그리고 둘을 이어요. 그럼 요걸 뭐라고 하냐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정의 잘 보세요.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선분을 잡죠. 그럼 이 선분을 뭐라고 한다? 반지름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요. 원 위에 두 점을. 요런 걸 뭐라고 한다? 지름. 요거를 반지름. 요거 지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면 지름입니다. 자, 어떤 원이 있는데 다시 그러면 현부터 볼까요? 내가 원의 두 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불러요. 현. 그러니까 현이 뭐 이렇게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현 중에서 이렇게 중심을 지날 수 있겠지. 요 중심을 지나는 이것도 현이죠. 원의 어떤 두 점을 지나니까 요 현을 뭐라고 한다? 지름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지름. 자,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주라는 것은 뭐냐면 원의 일부를 말합니다. 원의 일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게 원주냐면 뭐 요게 원주죠. 원의 일부. 자, 요런 게 원주예요. 요게 원주죠. 이해되죠? 예, 요렇게.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원주각하고 중심각이라는 게 남았는데 자, 원주각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현으로 이루어진 각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근데 요거를 그 원주라는 말을 넣어서 해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현이 이거였죠. 그쵸? 예. 근데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현이 두 개야. 요렇게. 그럼 요것도 현이고 요것도 현인데 각의 정의가 뭐였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했고 요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했죠. 그쵸? 근데 요 각을 뭐라고 부른다? 원주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원주각. 아시겠죠? 예. 그래서 원주각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원주각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게 원주죠, 원주. 이 원주에 대해서 이게 원이 있으면 이게 원주잖아요. 원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주에 대해서. 그래서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주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심각은 원의 중심이 뭔가 개입됐겠죠. 원의 중심.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요 두 반지름을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각. 요 반지름이죠? 예, 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각. 그리고 나서 이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했으면 안 보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안 보고, 자, 복습이지만 각이 뭐지? 또 복습해보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선분. 이거 각이나 각도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원의 정의. 원의 정의가 뭐죠?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그쵸? 예, 그리고, 반지름이 뭡니까? 반지름은 여기서 요 원의 중심에서 원주의 한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은 뭐예요? 현은 원주위의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요 선분을 현이라고 했죠. 근데 현이 마침 원의 중심을 지나요. 중심을 지나는 어떤 현이에요. 이것도 현이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지름이라고 했었죠. 지름의 절반이 뭐예요? 반지름이지. 뭐 이렇게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원주. 원주가 뭐였어요? 원주는 이 원의 원 둘레의 일부. 요런 거.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원주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원주각. 원주각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원주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점 하나를 잡아서 각을 만들면 요런 각을 뭐라고 한다? 원주각.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현 있죠, 현. 한 점에서 만나는 두 현. 자, 요렇게 여기서 만나? 요렇게 만나? 예,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한다? 원주각이라고 한다. 그쵸? 그러니까 원주각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현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중심각. 중심각은 어떻게 되죠? 자, 두 반지름에 의해서 자, 원의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잖아요. 반지름은. 그래서 요렇게 잡았을 때 요걸 뭐라고 한다? 중심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할 게 뭐냐면 이 중심각이 원주각의 항상 2배라는 거예요. 요렇게 같은 원주를 딱 잡았을 때 요게 요거의 2배.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얘의 2분의 1배라는 겁니다.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예, 요거는 뭐예요? 중심각이죠. 자, 그러면 요게 2세타면 요 원주를 보세요. 요 원주에 대해서 요렇게 가면 요게 뭐예요? 원주각. 절반이니까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니까 한 호에 대한 한 원주가 같죠. 같은 원주를 공유하는 원주각은 다 각이 같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용법을 이따가 증명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110도예요. 그럼 2로 나누면 여기는 55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5도, 여기도 55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 여기가 200도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200도가 되는 요 두 반지름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원주죠. 원의 일부. 자, 그럼 이 원주에 대한 원주각 이거 보이죠? 절반이니까 여기가 100도, 여기도 100도죠. 자, 그리고 이 한 바퀴는 360도니까 여기가 200도면 여기는 160도겠죠? 그래야 두 개를 더하면 360도가 되지. 그럼 여기 자, 요것도 원주 보이죠? 이렇게 원주. 원주가 이렇게 있고 원주가 있고 요게 중심각이죠. 그럼 원주각은 절반이니까 여기에 절반이면 여기가 80도, 여기도 80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61도입니다. 그러면 요게 61도의 2배니까 얼마입니까? 122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122도의 절반이니까 61도 또는 원주각이 같겠죠. 요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같다.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각은 얼마예요? 360도에서 122도를 빼야 되겠죠. 자, 그럼 238도가 나오니까 여기가 238도가 되고, 자, 요게 뭐예요, 요게? 무슨 각? 중심각이죠, 중심각. 중심각.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절반이니까 이걸 2로 나누면 2른이 298, 뭐 119도, 여기도 119도 이런 식으로 예, 구하시면 되겠죠. 사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요게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180도겠죠? 자, 그러면 요게 중심각이죠?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호를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요 호에 대한 요 두 현이니까 현이고 현이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이게 90도겠죠? 여기도 90도. 마찬가지로 여기 180도니까 여기 90도.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세요.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름이 있죠? 이게 지름이면 지름이에요.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그럼 요 각은 전부 다 90도입니다. 직각이 되는 거예요. 90도. 여기 아무리 잡아도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각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주가 같으면 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은 어떻게 돼요? 중심각이 일치하니까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이 각, 이 각, 이 각 다 같죠. 그래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같은 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멈추고 해보세요. 자, 요 호 보이죠? 요 호가 있으면 요렇게 해서 요 각을 x라고 하면 요렇게 해서 여기도 x죠. 보이세요? 원주각 요렇게 요렇게 한 호를 같은 호를 공유하는 원주각은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리고 자, 또 다른 각을 볼까요? 요 각 볼까요? 요거 y. y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원주각이죠. 요렇게 요렇게 본 거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도 y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 원주. 요 원주에 대해서 요렇게 한 거를 뭐 a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요렇게. 그래서 여기도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 b면 요거 b죠. 빨리 보여야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일단 사용법 여러분 연습하실 때 요 방법이 일단 아주 기본인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훨씬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그리시고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똑같이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대각선 그리고 같은 각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게 뭐야? 그러면 이거 찾아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각은 요렇게 잡으면 여기는 2배의 점이겠죠. 예, 요런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걸 증명해 볼게요. 증명은 여러분들이 중심각이 요거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겠죠? 예. 해볼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세 가지 다 해야 되겠다. 세 가지 다? 예, 세 가지 다 해야 되겠다. 보세요. 세 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렇게 잡았을 때, 요 각을 베타로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증명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베타가 알파인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요거의 2배가 얘가 됐다. 그죠? 요거의 2배가 베타 플러스 베타죠. 이거는 베타 플러스 베타가 알파가 됐다. 요걸 증명하면 되겠죠. 근데 요렇게 요것도 해야 되고, 자, 어떤 상황도 해보셔야 되냐면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이게 알파예요. 예, 여기는 각이 이렇게 이 뒤쪽으로 갔죠. 뒤쪽으로 안 가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원주각이죠. 요게 베타면 이 베타가 여기서도 알파가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그리셔서 해야 됩니다. 요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여기를 뭐 알파로 주고 여기를 베타로 줘서 증명한다든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어려우면 일단은 사용법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서 증명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원의 중심이면 세 번째는 요게 알파면 요번에는 요렇게 가서 이쪽으로 요렇게 베타일 때 자, 이 베타가 알파가 되는 것을 증명을 해볼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것부터 증명을 해보면요.
이 점과 점은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점과 점은 연결할 수 있다. 이거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 요 길이가 같으면 대응각이 같았죠. 자, 그리고 원의 정의. 원의 정의에 의해서 보세요. 요 길이가 만약에 R이면 요 길이도 R이겠죠. 그죠? 원의 정의에 의해서 R. 그러면 유각이 X면 유각도 X겠죠. 이등변 삼각형 보세요. R의 대응각, R의 대응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R이면 여기도 R이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죠. 원의 정의에 의해서. 그럼 여기를 내가 Y라고 놓으면 여기도 Y가 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베타가 뭐냐면 베타가 X 플러스 Y죠. X 플러스 Y.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성질 앞에서 배웠냐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자, 그럼 삼각형의 한 외곽은 요 외곽이죠. 배웠죠. 요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요게 만약에 점하고 x라고 하면 점 플러스 x하고 같다. 요거 배웠잖아요.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이렇게 보시고 요 삼각형의 한 외곽 어떻게 됐어요? 한 선분을 그냥 살리고 한 선분을 이렇게 연장하라고 했죠. 그쵸? 이렇게 연장하면 요게 바로 외곽인데 요 외곽이 얼마죠? x 플러스 x죠. 2x가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아까 같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y 플러스 y, 이 y가 돼서 여기가 알파인데 알파는 2x 플러스 2y, 즉 2배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근데 2배 x 플러스 y가 얼마죠? 베타잖아.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는 2베타 증명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요 베타가 베타의 2배가 왜 알파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원의 성질에 의해서 요 거리가 R이면 요 거리도 R이죠. 하여튼 이게 같아요. R이라고 표시할 필요도 없어. 이 길이 같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요 아래 대응각이 그러니까 요 R이죠. 이게 아래 대응각이 베타니까 요 아래 대응각도 베타가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사용하는 거예요. 요 삼각형 보이죠? 그럼 각 하나는 선분 하나는 내버려 두고 다른 선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외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외곽은 한 외곽은 요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이웃하지 않는 요각이 아닌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으니까 2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됐죠. 그죠? 알파는 2베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제일 좀 까다로운데 안 어려워요. 잘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공부됐다라는 거는 모다동관으로 다른 형태로 증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2베타가 왜 알파냐를 증명을 할 건데 자, 여기를 선분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으면 요 각을 만약 내가 x라고 하면요. 지금 베타는 요게 베타입니다. 요게 베타예요. 요거 이등변이죠. 요게 r이고 요게 r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x라고 놓으면 여기도 x가 될 거죠. 맞죠? 예. 그리고 또 이등변 삼각형이 요게 r이면 요게 r이죠. 그래 또 이등변 삼각형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도 x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x 플러스 베타가 된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막곡지각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겠죠? 그리고 삼각형의 모든 각은 180도, 평각과 같으니까 요 세 각을 더한 것과 요 세 각을 더한 것이 같겠죠. 천천히 하면은 천천히 할까? 아니 세 각을 더하면 같죠? 그럼 여기 점하고 점하고 같으니까 어차피 요각하고 요각 더한 거하고 그쵸? 요각하고 요각 더한 것이 같겠죠.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 더한 게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x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각이 베타고 요각이 x 플러스 베타죠. 자, 요렇게 되죠. 그죠? 근데 요각 플러스 요각이 하고 요각 플러스 요각이 같겠죠. 여기 점점 같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퀄이라고 놓으면 요게 x가 같으니까 사라질 수 있죠. 그거 얼마가 돼요? 알파는 베타를 두 개 더한 거니까 2베타 이렇게 되겠죠. 증명이 됐죠. 자, 다른 형태로 해서 증명까지 하시고 중요한 게 사용법하고 증명하고 다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 때는 증명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증명을 하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논리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증명까지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증명이 어려우면 사용법만 쭉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도 여러분들이 사용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그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원이 있잖아요. 그럼 원이 있으면 직선이 있겠지. 근데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하는 거 있잖아요. 접하는 거는 요거 한 점에서 만났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딱 한 점에서 만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또는 증명에. 그러면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접점이라고 합니다. 요거 접점이라고 하고 일단 용어 기억하세요. 요걸 접점이라고 하고 요거를 접선이라고 해요. 접선. 그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공리에 의해서 요 점과 요 점은 이렇게 이을 수 있지. 예, 근데 요 선분하고 요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게 뭔가 각을 이루잖아요. 이 각인데 요 각도가 90도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의 접선과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분은 서로 수직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은 뭐 간단하죠. 자,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 만나는 거 여기 안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수직이고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수직이라고 여러분이 표시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접점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연습하세요. 원이 있고 접선을 이렇게 하나 긋는 겁니다. 다르게 이렇게 그으면 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여기 원의 중심하고 이으면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은 이것도 증명을 사실 해야 되지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사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럼 여기 C면은 B변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 각이 제일 크고 그래서 C가 A보다도 크고 C가 B보다도 크다. 직각삼각형에서는 B변의 길이가 가장 길다. 이걸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자, 그리고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선을 넣었는데 요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했는데 요 알파가 어쨌든 직각이 아니에요. 이 알파가 90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우리가 이것도 기하학 원론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분이 있잖아요. 그 선분 밖의 점이 있지. 이 밖의 점에서 이 선분에 반드시 수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직선, 수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수선. 자, 그러면 이게 직각이 아니니까 이게 수선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가 수선을 그을 수 있거든. 수선을 다른 쪽에 딱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각이다 이렇게. 그쵸? 예.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수선을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볼게요. 자, 수선을 어쨌든 이렇게 걷다고 칩시다. 이게 수직이다 이렇게. 이게 수직이다. 자,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거는 R에다가 뭐 또 얼마만큼 P라고 아까 요 틈새 있죠. 요거를 P라고 하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수직이니까 여기가 직각인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R 플러스 P가 더 커요? R 플러스 P가 더 커요? R이 더 커요? 당연히 R에다가 뭔가를 더한 R 플러스 P가 더 크죠.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요게 직각삼각형이면 직각의 대응변이 제일 크니까 R이 R 플러스 P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뭐야? 모순이지. 또 모순 나왔죠? 그러니까 왜 모순이 됐지? 알파가 90도가 아니라는 가정, 이 가정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는 그래서 90도야.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원이 있으면 접선이 있으면 요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이으면 요것과 요것은 서로 90도가 된다.
자, 이번 내용은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이 있으면 원 밖의 점이 있죠? 그럼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그었어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 접점이죠. 그리고 요 점까지의 거리가 A면 여기도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도 A라는 겁니다. 요걸 연습할 겁니다. 자, 연습해보고 증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포인팅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죠? 여기 어떻게 돼요? 보자마자 요 길이하고 여기 접점이니까 요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길이 같은 게 요 길이하고 같은 게 뭐예요? 요 길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요 길이하고 같은 게 뭐예요? 요 길이죠? 또 뭐 있어요? 여기서 요 길이하고 같은 게 뭡니까? 요 길이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연습하세요. 원이 있고 여기 점에서 이렇게 접선 두 개 긋습니다. 이렇게 두 개 긋고 여기를 이렇게 하나 더 진하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같은 게 총 3개가 나오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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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다른 쪽에 각도로 해가지고 사용법을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증명을 해 볼 텐데, 자, 요걸로 증명을 해 볼게요. 요 그림으로 조금 키워서. 자, 요 중심에서 요 접점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앞에서 수직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도 수직으로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원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가 R이면 여기도 반드시 R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점과 점은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안 배운 게 하나 사용되는데, 이게 RHS네. RHS. RHS 합동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것을 보일 겁니다. 자, RHS 합동이 뭐냐면 잠깐 사용법 설명할게요. 두 삼각형이 있는데 R이 right 해서 직각입니다. 어떤 직각삼각형인 거예요. 여기도 직각이고 직각이고, 그 다음에 H는 하이포테누스에서 직각의 대응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빗변이 여기가 A인데 여기도 A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는 사이드예요. 어떤 변이 하나 같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변이 여기 B인데 여기서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이게 합동이라는 거예요. 라이트 직각, 하이포테너스 빗변, 직각의 대응변, 그 다음에 사이드 하나, RHS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대응각 X라고 놓으면 여기 B의 대응각 X고, 나머지 세모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론이. 예. 그래서 보시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시는 거예요. R, H 둘 다 직각의 대응변이 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S, R 합동입니다. 자,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RHS 합동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AR 나머지 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RHS 합동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증명할게요. 지금은 사용법 위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도 다른 각도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걷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긋고 RHS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두 삼각형 잡아가지고, 그쵸? 예, 그렇게 연습하고 하시면 증명까지 하면 됩니다. 증명까지 힘든 사람들은 일단 넘어가세요. 이런 거는. 자, 이번에도 사용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할 겁니다. 사용법은 여러분이 이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저편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저편각. 이게 뭐냐면 이 접선이 있죠? 이렇게 접선이 있지. 그럼 요 접점이 있잖아요. 요 접점을 한 점으로 하는
원위에 다른 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으면 이걸 우리 현이라고 하지. 이 현과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접현각이라고 약속할게요. 접현각은 여기서는 이 각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각을 보셔도 됩니다. 그죠? 요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할 건 뭐냐면 접현각과 원주각이 같다는 거예요. 원주각이 같다는 겁니다. 자, 원주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원주가 결정되면 현이 결정이 되죠? 이 현에 대한 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두 현, 한 점에서 만나는 두 현. 근데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점이면 여기도 점이고 여기도 점이고 다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 여기가 알파면 같은 게 뭐겠어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여기도 알파 여기도 알파 뭐 어디를 잡아도 알파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현각과 원주각은 같다. 또는 자 우리가 접현각을 요거 베타로 볼 수도 있겠죠. 이 베타 요렇게 여기를 베타로 보시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그거하고 같은 것들도 되게 많겠지. 여기서 요 각하고 자, 요렇게 요게 원주각이죠. 요게 현에 대한 요게 베타가 되는 거죠. 요렇게 가도 여기도 베타가 되는 거고. 자,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명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뭐 요각하고 같은 게 포인팅만 하겠습니다. 뭐 요각도 같을 수 있고 요각도 같을 수 있고 뭐 요각도 같을 수 있죠. 다 같은 거죠. 이 각은 모두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다르게 가면 자, 요각하고 같은 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원주각 잡으면 되겠죠. 요각하고도 같고 내가 요 점을 잡으면 요렇게 해서 요각하고도 요각이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요각하고 같은 게 뭐죠? 여기서 원주각 잡으시면 되죠. 요각이나 뭐 요각이나 다 같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여기서 요각하고 같은 거 요각하고 같은 것은 뭐 요각이나 문제에선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연습해 놓으십시오. 이게 사용법이고 이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증명을 세 가지로 해볼 텐데 여러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모양을 바꿔서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 요렇게 있을 때 그냥 요거 그래서 요거를 알파라고 하고 자 요렇게 잡았을 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알파하고 베타가 같음을 증명을 할 겁니다. 자, 증명 방법이 뭐 두세 가지쯤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호가 결정되면 이 원주각이 같으니까 여기가 베타면 내가 여기를 지나게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뭐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를 지나게 원주각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요게 베타가 되는 거죠. 요 현이 같으니까 현이 일치하니까 호가 일치하니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자,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요. 그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이게 직각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내가 여기 점이라고 놓으면요. 알파하고 점하고 합하면 뭐가 돼요? 90도가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성질을 이용했고,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 성질하고 원의 정의. 자, 요 길이 같으면 요 각도 같죠. 그래서 요 길이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이니까,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베타겠죠. 근데 이거는 뭐, 상관없겠구나. 자, 이렇게 하여튼 베타로 놨어요. 예, 상관이 있겠다. 이렇게 놓으세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뭘 했냐면, 요렇게 앞에서 했던 겁니다. 요게 지름이죠? 지름이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라고 그랬죠? 요건 직각이라고 그랬지. 요렇게 가면,
요건 전부 다 직각이죠. 뭐 증명 방법은 중심각이 180도니까 당연히 직각인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지름이죠? 요게 지름이잖아. 요게 원의 중심이니까. 그럼 요렇게 되니까 여기 점 플러스 베타도 직각이죠. 그죠? 그래서 점 플러스 베타도 90도다. 그럼 얘도 90도고 얘도 90도니까 두 개가 같죠. 그럼 점이 사라져서 결국에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 이렇게 문제 풀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하나 증명을 해봤고, 자, 두 번째 상황은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현이 저편각이 현이 그냥 이렇게 지름이 된 거예요. 이것도 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현, 요거에 대한 원주각, 요거는 뭐 직각이죠. 그리고 요것도 직각이죠. 그러니까 증명된 거죠.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요게 뭐예요? 요게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저편각이죠. 저편각과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은 같다. 이게 증명이 그냥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사항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요렇게 있고, 자, 현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고, 여기서 요렇게 접선이 이렇게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증명한 거는 요각하고 요렇게 같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요렇게 둔각일 때 요각하고 요각을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요렇게 뭐 요 정도 잡았을 때 요걸 알파라고 봤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왜 같냐? 요걸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증명 방법이 여러 개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요렇게 요 원의 접선을 요렇게 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원이 있으면 원의 밖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이등변이죠. 요게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요 각도 A가 되겠죠. 요렇게 요 각도 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번에서 이런 건 증명했잖아. 1번에서 이렇게 접선이 있고 현이 이렇게 있을 때 요게 그 직각이 아니고 예각. 여러분 예각이라는 게 뭐냐면 예각이라는 게 90도보다 작고 그 다음에 0도보다 큰 거를 예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직각은 90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각, 직각, 둔각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둔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예각일 때는 요각하고 요렇게 잡으면 요각하고 같다. 요거 예각일 땐 보인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자, 요게 접선이지? 접선이고 요게 현이죠. 그럼 요 각이 저편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B라고 놓으면 요 현에 대한 원주각이 다 같죠. 요렇게 다 각이 같은데 여기가 B일 겁니다. 네, 끝났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편각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베타가 18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편각이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B도 180도니까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잠깐만. 이게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B. B죠? 왜 베타가 나왔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A 플러스 B가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결국에 뭐가 돼요? 알파는 베타가 돼서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에서 저편각과 원주각은 항상 같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